자,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네. 저는 사실, 초대 손님을 초대하면, 이 질문이 제일 궁금합니다. 아까 기자 생활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대표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셔서 그 IT 전문가가 되셨는지, 또 주식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뭐 공부는 또 어떤 거 하셨고, 뭐 기자님 하시기 전에 또 어떤 공부 하셨는지, 이렇게 살아온 얘기 해주세요. 왜냐면 궁금해요. 대표님, 네네. 나름 지금 이 업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님을 이게 초대하게 된 이유가, 제가 제 대표님 유튜브 구독한 지 한 2달 정도 조금 됐는데, 차분하면서, 딱 봤지. 근데, 제가 사실 예상은 했어요. 이분 좀 인터뷰나 기자 같은 거 위주로 하신 분 같은데, 그 말투가 좀 이게 정리가 돼 있고, 정갈하고, 저처럼 그 흥분족과는 반대대로 차분족이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조리 있게 말씀도 잘 하시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주식하셨던 이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좀 깔끔한 직업을 하시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대를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사람 되고 싶으신지, 살아온 이야기 해주세요. 이거 길어도 네. 괜찮습니다. 왜냐면 너무 궁금해요. 네.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제가 아직 성공은 못해서. 아닙니다. 지금 얘기 네네. 들어보니까 네. 좋은 말씀 많이 너무 네. 해주셨고, 되게 가능성이 무한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저는 사회생활은 신문기자를 이제 전자신문이라는 네. 곳에서 네. 10년 정도 기자 일을 했었고요. 네. 대부분 그때 하드웨어 산업 쪽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취재를 했었고요. 네. 한 10년 정도 이제 그 일을 했고, 저는 그게 제 인생 1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생 2막은 이제 투자자로서의 네. 인생이죠. 투자자로서, 그리고 이제 유튜버로서 이제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거고, 네. 투자자로서 가장 큰 목표는 많은 수익을 내는 거죠. 네. 많은 수익을 내서 자산을 많이, 불리는 거. 겁나게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인생 3막은, 만약에 제가 실수로 큰 돈을 벌게 되면, 세상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일단 제 지식이나, 저의 이제 자산들을 좀 이제 필요한 곳에, 좀 나누고.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뜻맞는 지인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2막이 성공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이거 그냥 저희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막 질문 아니고 개인적인 거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기자님들, 예를 들어서 기자분들 일을 하고 싶으시면 주로 어떤 전공을 하시나요? 전공 같은 거. 전공은 전혀 여러 가지 전공들이 있어요. 네네. 제 입사 동기들은 러시아학과 전공한 친구도 있고, 서방학과 전공한 친구도 있고, 신문방송학과 나온 친구들도 있고, 전공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저는 사실은 시사교양 PD가 하고 싶었었어요. 원래 신문방송학과, 신문학과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아마존의 눈물 같은 이런 다큐를 찍고 싶었어요. 저 다큐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물하고 오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그게 이렇게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고 싶었는데, 일단 이제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기자가 됐는데, 사실은 이건 제 계획이 없던 거였거든요. 그러네요. 왜냐면 지금 아마존이나 다큐는 완전 자연이나 다큐하고는 완전 반대거든요. IT는 기술 위주고, 말씀하신 자연 다큐하고 완전 또 반대되는데, 어떻게 또 새로운 길을 또 가게 되셨네요. 그때 이제 계기가 있으셨나요, 혹시? 일단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취업에 성공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기자하고 PD 준비하는 친구들 같이 스터디를 꾸리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둘씩 나갔는데 저도 이제 뭔가 좀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PD 시험만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자 시험, 경험 삼아 봐야지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여러 군데 합격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안 갔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그때는 사실은 종편도 없었고, 없었을 때 종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특히나 PD 중에서도 시사교양 PD를 그렇게 연간으로 해도 몇 명 안 뽑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M사에 최종 합격을 못하고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기자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기자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죄송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때는 상황이 그랬었고요. 그래가지고,
기자 일을 이제 하게 됐고, 네. 그리고 또 하게 됐으면 최선을 다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네네. 뭔가 이제 엔지니어들 처음에는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테크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고 일단은 이제 뭐 저런 공단을 가죠. 네. 안산공단이나 반월시아공단이나 뭐 인천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 회사들 가면 네. 이야기를 하죠. 이제 기본적으로 기자라면 이 정도는 알 거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모르죠. 하면 처음에. 네. 그럼 이제 기자인데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엔지니어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죠. 처음이니까. 네네.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 안 하고 하면 무시당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다이어리에 닥치는 대로 막 쓰기 시작했고요. 그게 정말 기억은 짧지만 기록은 길다. 라고 이게 하는 게 이게 다이어리가 몇 권씩 쌓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서당계 3년처럼 뭐 약간 뭐 내공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밥벌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지금 말씀 중에 저도 갑자기 기억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영상에서 이런 얘기 해주셨었어요. 그 얼마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그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이제 보험 일을 시작할까 하는데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영상에 그 구독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코로나 시절에 보험 누가 가입하려고 그러겠냐. 하지만 무조건 해라. 왜냐? 내가 고객을 만나고 어렵게 약속 하나 겨우 잡아갖고 그 코로나 같은 거 터지면 제일 먼저 사람이 줄이는 게 생필품 안 줄입니다. 꼭 우리 먹고 자고 하는 건 무조건 들어간 돈이니까 그 외에 모든 소비부터 하나씩 줄이기 시작하잖아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부터 줄이면 당연히 보험은 필수로 줄일 텐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하시라 그러는 이유가 내가 사람을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열심히 일하면 사람이 이 보험일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풀릴지 모르잖아요. 다른 이제 보험을 하러 왔다가 이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되게 열심히 설명한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래?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의 열정을 알아주는 사람 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대표님도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같이 건너 이렇게 여러 가지 하셨네요. 그리고 대표님 또 개인적인 건데 기자분들도 파트가 있잖아요. 네. 의학 전문 기자 있고 뭐 무슨 금융 전문 기자 있고 다 있더라고요. 요거는 뭐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도 전공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뭐 인사가 나는 겁니다. 그냥 거기 가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네.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네. 가는 건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게 굉장히 이제 좋은 선배를 만나게 됐고 이제 그분의 어떤 취지와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습득하게 됐죠. 사수분이 잘 그래도 안내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이제 좀 안 좋은 사수들도 많이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수분 한 분 만나서 그분이 정말 뛰어난 기자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 가르쳐 주셔서 다행히도 이제 잘 올바른 길을 또 가게 되셨구나.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요. 왜냐면 특히 다른 분야는 몰라도요. 기자분들은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데 내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여론들이 그 질문을 수집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대신 물어봐 주는 게 기자님들이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려면 이 질문하려면 본인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공부를. 근데 이거 그냥 인사 발령나면 일장 가고 그 다음부터 그렇죠. 이제 파는구나. 야, 어디든 시작은 다 똑같네요. 몰라도 가서 열심히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거. 저희 PD님이 궁금한 게 있으셔서 이제 질문 하나 해주셨네요. 아까 금리와 주식시장과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년,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 거의 다 끝나고 이제 12월이니까 내년 상반기를 먼저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네. 요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쯤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으로 보면 이게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조금 더 지연되더라도 내년 말이나 쯤이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제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고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경기 침체의 어떤 깊이에 따라 달라져 있는 건데 정말 중요한 변수는 하나예요. 금리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린 적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린 적이 없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게 되면 금융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그때 베어스탄스가 처음에 문제가 생겼고 나중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네. 이게 금융이 다 파급이 된 거잖아요. 네.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가능성은 없는 건데. 그렇죠. 모든 가능성은 네, 열려 있으니까. 만약에 금융회사가 뭐 파산해서 뭔가 이 시스템 리스크를 전파하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내년에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상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금융회사, 큰 금융회사 하나가 망가진다. 그리거나 뭐 중국에서 부동산에 뭔가 시스템 리스크가 터졌다. 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는 다 망가지는 가능한 그럴 수 네. 있죠. 아 최근에 이거 그 FTX 코인 그 붕괴됐잖아요. 네네. 코인 시장 지금 완전 난리 났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그런 안 좋은 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든 변수는 열려 그렇죠. 있으니까. 금융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이게 다 연결된 맞습니다. 네네. 처음에 이제 그 미국 그 정부에서도 리만이 파산해도 뭐 몇천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없을 했는데 거다. 그게 그 밑에 파생 시장이 이만큼 몇 조 달러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이클에는 변수가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게 바로 금리. 근데 이 금리가 어떻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금리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거 이 얘기 해주셨네요. 대표님 오늘 저희가 그 질문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대표님 마지막 하나. 대표님에게서 투자란? 투자. 평생 함께 하는 거? 평생 네. 함께 하는 거. 네, 와. 숨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네. 숨쉬는 공기. 언제나 우리가 항상 우리 삶에 그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네, 제가 감사합니다. 좀 말이 빠르고 많고 좀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좋은 정보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아, 제가 네. 이거 되게 잘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힐링 가족 여러분 저희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